시장에 이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 바로 환율입니다. 1,350원까지 올라서 이제 새로운 레벨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시죠. 그리고 오늘 개장 전에 시장의 핫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네. 우리 시장에서는 1,350원을 네. 뚫었고, 물론 1,350원 이전에 1,340원도 문제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간의 좀 경각심이나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 1,355원에서 NDF 환율이 1,346원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환율이 마냥 오른다라는 거는 뭔가 뭐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위기를 자꾸 자극하는 그런 심리는 여전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뭐 고환율에 따르는 수혜주를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외국인이 아예- 조금 매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불안감을 가져야 될지 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악재는 분명합니다. 네. 악재다. 그건 분명하고요. 근데 이 악재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고환율 때는 항상 주가는 반대의 곡선을 그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번에 환율의 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7월 11일 날 1,303원에서 8월 12일 날 1,302원 갔다가 다시 1,350원 갔는데, 요 구간, 그러니까 굉장히 오르는 구간에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외국인 매도세가 반대였다는 거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졌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 사실은 주가를 보시는 분들 되게 특이한 현상으로 보실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은 누구도 사실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예. 굳이 내놓는다면 이런 거죠. 그 이전의 고환율이었을 때 환경을 보면 우리나라만의 악재였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만의 악재였는데, 지금의 고환율은 우리나라만의 악재가 아니라 주요 6개국의 환율과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환율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국에는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으로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서겠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무역 수준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2023년까지 적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럴 때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테마를 생각하고 네. 있어요. 첫 번째는 구조적 성장주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네. 이 구조적 성장주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의 성장주 그러면 뭐 하이테크, 뭐 하이테크놀로지, 벤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구조적 성장주는 배터리 같은 거죠. 결론을 말하면. 어쨌든 산업의 큰 트렌드상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장주를 일단 선택하라. 두 번째는 정책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어제 잭슨 파워 캐스널 미팅 이후에 어제 종목을 보시면 한 200개가 오르고 1,800개가 내려갔습니다. 2,000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10% 정도가 오르고 90% 내려갔는데, 뭐, 예. 200개 정도, 210 몇 개의 빨간불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로 정책 수혜주와 경기 방어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 정책 방어주. 수혜주는 원전이 들어가 있고요. 뭐 태양광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기 방어주겠죠. 어차피 매크로한 흐름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결국에는 어느 전문가도 이야기하지만 경기 방어주.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구조적 성장주 쪽과 정책 수혜주, 경기 방어주 이 세 테마로 유심히 보시는 게 이 시국에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터리, 정책 수혜주로는 원자재와 태양광이 우리가 늘 강조하는 에너지 신재생, 테마, 그러네요. 예, 네. 신재생, 그리고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앞서 또 얘기했던 필수 필수 소비재, 소비재. 네, 그렇죠. 예, 미국 네. 시장에서도 그게 반영이 네. 되는데,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저희 뭐 많이들 주위분들과 대화하겠지만, 저도 시장에서 20년 넘게 특히 계셨던 분들은 지금의 환율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 그렇죠. 정도면 어마어마한 위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도,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도 이 정도면 여기에 잘 또 적응을 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 악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꼭 악재로만 볼 수 있을지, 달러가 너무 강해서 그 이외의 통화들은 다 약합니다. 네. 우리가 좀 더 약하긴 하지만, 그러면 앞서도 저희가 이제 새로운 레벨에 적응을 잘 네. 해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이 환율을 꼭 악재로만 봐서 해석을 해야 하는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레벨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이제 레벨 자체가 높다라는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이미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이 긴축을 하고 달러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달러
원달러 환율은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비율이거든요.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이기 때문에 원화 대비 달러가 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이나 여러 가지 자산 배분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좀 열의에 있었던 건 맞다. 예. 근데 지금부터 더 약해질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데 지금부터 더 약해진다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긴축에 또 달려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기대 요인은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게 미국의 지표가 나빠진다면이라는 거죠. 달러화 지수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GDP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보다 못하는 나라들이 많으면 달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도 조금은 못해진다. 그러니까 네.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된다. 그러면 달러화가 이제 치고 나가지 못하고 그 기저에는 이제 긴축의 강도가 2년물 기준으로는 3.4% 찍었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겠다라는 인식이 아마 이번 주에 조금은 형성이 된다면 원달러 환율 1,350원 내지는 1,300원의 환율을 우리는 이제는 좀 새로운 또 구간으로 맞이해서 예. 거기서 잘 나오는 실적, 뭐 이를테면 배터리, 그리고 거기서 안정적인 마진이 이제는 괜찮아지는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가를 좀 올리는 상황이잖아요. 예. 라면부터 올렸고 예.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이번 주가 또 중요한 이슈가 이제 고용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간인 것 같긴 해요. 네. 저희 좀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1,400원 가겠습니까? 1,400원. 네, 그게 또 우리 야.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많이 초두에 지수이기도 한것 그 같아요. 악재는 이제 고환율 자체는 경제적으로 악재는 분명한데 과거와 다른 점이 이런 거죠. 과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고환율 발생했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악재이거든요. 예. 고환율 자체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지금 상황은 마쿠란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고환율이거든요. 예. 이제 그게 좋다. 그게 악재지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해 간다는 거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문제는 이런 내성이 너무 강해지면 사실은 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마크로 자체가 떨어지는 국에서 우리나라 정책이 나쁘지 않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계의 테마주는 견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이 고환율 수혜주 뭐 이런 거 특별히 볼 게 있을까요? 고환율 수혜주가 네.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고환율이 됐을 때 네. 우리가 그 수혜를 받았다라는 거는 다른 나라보다 원화가 더 약해졌을 때인데 지금은요. 성립이 안 되는 달러 네. 대비는 약한데 이 다른 나라와의 뭐 엔화 대비 맞네요. 중국이 위안화 대비했을 때 한국의 원화가 그렇게 약하진 않았어요. 예, 맞네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안정적인 건 맞는데 예. 우리가 환율이 약해지면서 다른 나라 대비 환율가가 강해질 수 있는 수출 모멘텀이냐 맞습니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고환율 수혜를 찾기보다는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성장이나 마진이 괜찮아지는 쪽으로 아니면 성장과 마진이 아니라 정부가 좀 밀어주는 쪽으로 가자. 그래야 지금 상황에서 조금은 어려운 걸 뚫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플로라님께서도 환율 1,400원에 적응해서 살다 보면 또 적응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레벨의 네. 레벨로 진입을 하고 있고 저희는 웃고 있지만 지금 외국에 계신 분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이 힘들죠. 예, 네, 특히 달러 또 원화를 송금하시는 네. 부모님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유학했던 시절도 네. 생각이 나고 네. 그런 분들께 너무 뼈아픈 고통의 시간들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체질이 나쁘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이 오른 것은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새로운 환경에 우리 시장이 그리고 경제가 적응해 나가고 네.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환율 이슈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다음 이슈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네. 다음 달 열리죠. 자, 여기서 주요 쟁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정말 너무나 가장 큰 뉴스죠. 네. 이번에 어떤 쟁점이 오갈까요? 지난 5월 달에 한번 만났고요. 그리고 뭐 유럽에서 뭐 만난 거는 잠시였고 네. 실제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거죠. 예.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제7차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 건데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제는 청구서를 내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구서. 네. 지난 5월 때는 우리가 많은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이번엔 제대로 된 청구서를 내밀어야 된다. 저는 세 가지 청구서를 내밀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물을 줬으니까 그 청구서를 선물 값을 좀 내밀어야죠. 해라. 네, 미국이. 그래서 큰 세 가지 청구서를 내밀어야 되는데 예. 첫 번째는 지난번에 발표한 그 전기차 보조금 문제.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미 국제
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만약 이 회담이 성사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된다면 지난번에 떨어졌던 현대기아차가 수혜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치프 문제도 언론 거론을 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치프 문제를 거론하면 반도체주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태양광하고 수소 같습니다. 태양광과 수소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 상원에서 검토 중인 법안 중에 하나가 태양광 세공제법 SEMA라는 법인데 지난번 IRA 법안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 전기차가 악재였지만 그 예산의 거의 80~90%는 태양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인데 현재 미국에서 보면 태양광 발전 비중을 현재 3.4%인데 2035년까지 40%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태양광이기 때문에 이 태양광 부분에서 어떻게 얼라인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그 풍력이라든지 이쪽에 저는 굳이 본다면 수혜지를 볼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일단 뭐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주죠. 에너지주인데 배터리 쪽에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치프 문제 그리고 이 태양광과 향후 미국에서 법안 상원에서 지금 만지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의 태양광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조금씩 이 그룹별로 인사 발표가 나요. 어느 대표이사가 네. 간다든지 어저께 같은 경우에 한화그룹이 부회장이 됐죠. 네, 김동관 이제 큰 아들이죠. 네, 네. 부회장이 됐는데 그분이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방산과 사실 이제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입니다. 신재생.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그룹의 움직임을 이제부터는 이 투자자분들 잘 보실 때 하나그룹에서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포트폴리오가 하나그룹은 또 괜찮아요. 네. 하나솔루션이나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예. 굉장히 잘 해왔고 이제 좀 수혜를 봤는데 이제 하나 이후에 이 현대차그룹, 삼성그룹이 어떤 인사와 어떤 뭐랄까요 전략적인 방향을 하는지가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밀어주는 정책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광 말씀하신 김에 하나가 어제 김동관 그렇습니다. 부회장 인사가 승진이 있었다.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뭔가 그룹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분야 예. 그리고 아까 치포나든지 미국에서 IRA를 통해서 어떻게든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가 좀 중첩되는 쪽에 가시성이 높다. 그래서 뭐 태양광에 대한 것도 사실 저도 원래 우리나라는 풍력 쪽에 좀 이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 솔루션 쪽도 한번 또 눈여겨봐야겠다는 볼 필요가 생각이 있을 것 들더라고요. 같습니다. 네. 한화의 사혼. 의리. 신용과 의리. 신용과 의리로. 예. 이 태양광 미국의 이 법안을 보면 미국에서 생산한 태양광 모듈 전지 등의 세액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하나솔루션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유심히 네,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한화솔루션, 한화그룹주들. 네. 자, 그리고 치포 동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구서 내면 저희가 선물 보따리를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의 요청은 이거죠. 유연성을 달라는 겁니다. 유연성. 예, 왜냐하면 치포 동맹이 현재대로 통과된다면 당장 삼성전자의 시안 랜드플레스 공장과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향후 투자가 불가능하거든요. 반도체 공장은 추가 투자가 불가능하면 그 공장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렇죠.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유연성을 달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는 청구를 받아내줘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게 한 방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리고 있다는 자체에 우리가 좀 기대를 갖고 그 안에서 단기에 해결이 되지 못하는 치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은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죠. 주도주가 되지는 못하는데 그렇죠. 예. 당장 수혜가 보이는 신재생이나 뭐 전기차 정도는 유불리를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도 기업이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뭐 마음 편하고 네, 맞습니다. 네. 안 되는 거 치포 어떻게 풀어낼 거야 맞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답이 좀 사실은 좀 맞아요. 안 나오죠. 주시장에 수천 개 종목이 있는데 굳이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그렇죠. 종목에 투자할 필요는 사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섹터는 저희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은 신재생. 그러네요. 네. 네, 결국 얘기가 또 네. 태양광으로도 네. 압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이어가보겠습니다. 그러네요.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 이제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잭슨홀 이후에
뭐랄까요? 시장이 그동안에 막 과열까지는 아니지만 좋았던 분위기가 좀 식혀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조 이방원 분위기도 좀 시들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저가 매수일지 아니면 태조 이방원의 이제 그 후발주자를 찾아야 할지 어떻게 시장을 보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제 시장 상황을 보면 예.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 그 정도의 충격에서도 약 200개 종목에 오른 거를 보면 네. 태조 이방원에서 방원이거든요. 아, 방원. 네. 방산과 방산과 원전.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상황에서 그 종목들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산의 특징과 원자력의 특징은 수요가 외국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의 효과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오르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만드는 곳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겠지만 이번에 방산 같은 경우는 폴란드 같은 데 7주 정도의 매출이라든지 계속 그 K방산에 대한 가성비를 가지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방산은 향후에 굉장히 고환율 효과도 보고 경기 방어지컬도 보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전체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마켓 쉐어가 한 2% 되거든요. 2.8% 되는데 순위는 전 세계에서 한 9위 정도 됩니다. 이탈리아, 영국 다음인데 제 생각에는 이 속도라면 한 4%? 오, 2배까지. 예, 4%면 그 4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 순위거든요. 예, 그 정도 투는 들어가고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원래 러시아의 방산 시장이 한 18%쯤 되는데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렇죠. 네,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취약성을 K방산이 굉장히 좀 빠르게 흡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앞으로도 향후로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주고 이런 시국에서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두 번째는 원자력인데 네. 이 원자력은 사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실망을 안겨줬어요. 그렇죠. 예, 뭐 정권 바뀌면서 계속 이제 수혜져 왔는데 지난번 이집트 때문에 사실은 더 좀 영향을 받았고 앞으로도 원자력은 그 지금 에너지 위기지 않습니까? 가스라든지 LNG 문제라든지 이런 시기에 원자력은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주라서 태조 이방원 중에서 저는 방원은 좀 유심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컨센서스는 모아지는 것 같아요. 방산과 원자력은 뭐 너무나 좋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지금 눈에 띄게 숫자로 보이니까요. 근데 태와 조, 이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근데 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네. 선순환되고 같은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에너지 보세요? 자립, 뭐 프렌드 쇼어링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계속 나오는 LNG 그리고 아까 하나솔루션의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인 거고 방산 같은 경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왜 또 선방을 했냐면 이 업종 자체가 약간은 그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태조 이방원 내에서도 예. 태조 이방원 내에서도 방원은 약간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이 유틸리티라든지 이렇게 있어서 어저께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제 지수가 상하방이 다소 이제 눌려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이 안에서의 뭐랄까요 그 아이디어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나온다.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말로 형성되어 있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다가왔을 때 이 변동성이 커져요. 맞습니다. 실적이 네. 있는 그 뭐 네. 이를테면 기대감으로 기업과 올랐다가 그런 태조 이방원 5개 중에서도 실적과 아닌 게 점점 확연히. 탈락을 할 수 있죠. 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대는 많지만 정말 실적이 나올지를 더 맞아요. 챙겨보는 네.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네. 방산도 정말 기대는 많은데 왜냐하면 나토 같은 경우에 가이드라인이 2%인 국방 지출인데 스페인, 독일 이렇게 되게 많이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실적은 뭐 생각보다 미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아마 지금 9월부터는 더 좀 있으니까. 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큰 테마를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투자의 결정을 하실 때는 그 옥석 가리기에서 확실한 건 저는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영업 현금 흐름을 가장 영업 중요한 현금 지표로 흐름. 보는데 예. 단순히 실적 자체와 매출 영업이익으로 보는 거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에서 영업 현금 흐름이 얼마나 캐시플로우가 좋으냐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옥석을 가려주는 게 같은 테마지만 그 옥석을 가리는 것은 또 투자자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 요즘 아이디어로 영업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에 네, 투자하자. 맞아요. 아무래도 네. 시장
전반적인 거시 환경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요. 근데 네. 사실 말씀 들으면서도 이렇게 흘러가는 게 방산과 원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체감에 따라 다르실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시장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시장 대비 특히 방산주는 역사적 최고가고요. 네. 주사 에너빌리티 같은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도 뭐 상단 제한적이긴 하지만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에이, 설마 지금 들어가면 물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괜찮다는 거죠? 일단은 뭐 종목별로. 예. 지수가 이제 뭐 움직임이 덜할 때 네. 뭐 수급이라는 게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기준점을 갖고 OCF라고 하죠.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몇 년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챙겨 보신다면은 아마도 오히려 실적 시즌에는 좀 잘 버팀목이 되는 종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기업 내용으로 네. 들어가서 영업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런 수혜주들을 한번 아예 기업별로 얘기를 그렇죠. 좀 해보시죠. 네. 저희가 네. 큰 그림을 그려봤으니까요. 네. 자,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